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김연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광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충남도의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문제, 그리고 충남도의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적절치 않은 서비스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제공기관의 난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맞춤형 사회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서비스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보장법은 복지, 보건, 의료, 그리고 문화와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상담과 재활, 돌봄,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해서 서비스 기관을 제공하게 되고 이용자는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 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월 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고 바우처로 정부에서 약 60에서 9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7개의 신규 사업을 통해서 총 48개 서비스에 예산 113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공 서비스 사업의 부적절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서비스의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복지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표준 모델 13가지 중에서 아동 분야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 텐데요. 첫 번째는 영유아 발달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 부분은 영유아들이, 즉 연령상 만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인 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 그리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모두 동일한 기관들입니다. 사업의 서비스 질과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정서 발달 서비스 지원은 기준 상위소득 120% 이하로 되어 있고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도 다릅니다. 또한 서비스 비용도 20만 원과 16만 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같은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상의 기준도 다르고 이용 가격도 다릅니다. 인터넷 과몰입 아동 서비스는 인터넷 과다 사용자에 대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청소년 비전형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의 사회분야 활동과 자기 주도력을 증진시키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서비스는 다른 여타의 서비스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서비스들이 결핍의 욕구, 즉 결손이나 결핍을 치료하거나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데 비해서 이 사업은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개인의 성장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과 장애인 여성 영역입니다.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는 고령자와 건강 취약계층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역시 활동 제약과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는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들에게 보조기기를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말씀드린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내용 부분입니다. 복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제공자가 아니라 수혜자에게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의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수혜자를 임의적으로 창출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지원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국가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위험군입니다. 건강생활, 정신건강 토탈케어,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인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자살 위험군 예방 역시 자살 위험에 처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다문화 가정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는 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산모 등에 대한 건강 취약계층 서비스 역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래 부분 다문화 사업가 장애인 산모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이미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중에서 한국어 지도와 중복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중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역시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과 산모 도우미 사업 등과 더불어서 이중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세류됩니다. 다음은 충남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의 지역별령입니다. 앞에서 제시했었던, 제가 여러분들께 꼼꼼히 읽어드렸던 이유는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들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내용 항목들과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아동의 창의성 개발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획하고 조사하고 취재활동하고 콘텐츠 제작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뮤직 헤어링, 아동 정서 발달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악기를 통해서 정선을 순화하는 부분입니다. 노인 부부관계 향상 서비스, 할아버지의 우리 동네 역사 문화 이야기, 신체 활동을 통한 성장 관리 부분입니다. 주니어 오케스트라, 가족 추억 만들기, 가족 여행하고 가족 상담하고 부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 서비스, 외국어 교육하고 캠프하고 이에 따른 발표회도 합니다. 우리 아이 뮤직 놀이터, 마찬가지로 클래식 악기와 정서 순환입니다. 자연을 통한 가족 사랑 만들기, 자연 관찰과 가족 역량, 단체 게임 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아동의 윈윈 서비스에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 내지는 사회복지 대상이라고 하는 결손과 결핍의 대상을,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아성장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발현되어지는 욕구를 국가가 책임져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우리 지역에서 몇몇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분야의 영역들을 분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문제는 다음 부분에 더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20%와 140%의 가구원 대비 소득 금액입니다. 3인 가족과 4인 가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에는 3인 가족은 429만 원과 4인은 52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140%는 501만 원과 614만 원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마도 우리 일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7, 80% 이상은 모두 대상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서비스 대상 기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대상들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러한 사업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예산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사회발전 방향의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변색되어가는 지금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다시 정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공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관리의 허술함입니다. 현행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기준은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고, 기관장과 관리 책임자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도 됩니다. 거기다 제공 인력은 배치 기준만 있을 뿐이고 고용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한 기관이 2가지 이상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시설과 장비,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서비스 품질의 문제가를 우려시킬 수 있고 이에 대한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많은 부분이 상담과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될 영역이지만 그 기관의 장과 책임자는 비전문가여도 된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의심하게 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충남도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부적절한 서비스 내용과 전문성이 부족한 제공기관의 난립으로 예산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충남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충남도의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문제점입니다. 자, 다음은 충남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성인지 결산서는 실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여건을 분석하고 성인지 예산을 근거로 해서 결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 성인지 결산서는 단순히 예산 집행을 100% 사용한 내용과 향후 대책이 형식적으로만 적혀 있어서 일반 회계 결산서와 차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지 결산서로서의 의미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업의 내용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의 운영 지원에 대한 일반 회계 결과물입니다. 사업의 내용들은 통합적인 가족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먼저 세출 예산액은 13억 3,600입니다. 지출액 역시 13억 3,600입니다. 집행률 100%이고 불용액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선평등 효과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자, 윗줄에 보면은 윗칸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전체 인구수로 207만 7,4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 도민 전체의 주민등록상의 비율입니다. 여성이 50.74, 남성이 49.26%입니다. 사업 수혜자입니다. 역시 전체 8만 415명이 수혜 대상자인데 그 중에서 50.67%가 여성, 49.33%가 남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 및 지출액을 살펴보면 전체 금액 13억 3,600억 중에서 50.67%가 고스란히 여성에게 쓰여졌고 49.33%가 남성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서도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듯한 느낌들을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인지 결산서에서 성과 분석은 사업 수혜자의 남녀 비율을 기초 분석을 합니다. 즉 사업 수혜자가 건강센터 이용자라고 하면 남녀 비율도 이용자의 남녀 비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어느 한 성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과 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결산서를 보면 남녀 비율을 이미 기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실제로 건강센터의 자체 사업평가의 대부분들은 건강센터 사업 자체가 가구와 가족 대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자가 가족 내 여성이나 자녀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남성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너무 저조한 것을 문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결산서 내의 사업 수혜자 비율은 사업 대상자 남녀 비율이 거의 50대 50으로 유사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실제 건강센터 이용자 수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산서가 추후 성인지 예산 작성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에 대해서 컨설팅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컨설팅 시에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더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서의 유형 분류 시에도 대상 사업이 여성 정책 사업인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충남도의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 사업의 경우를 여성 정책 사업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이는 아이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전담 역할이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분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돌봄 사업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으로서 선정해서 맞벌이 증가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확대 분석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과정을 통해서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 성인지 결산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별 영향 분석 평가서와 성인지 예산서부터가 잘 분석되고 작성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연계 과정이 없다 보니 이렇게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성별 담당자와 성인지 예산 담당자 그리고 성인지 결산 담당자 3자가 함께 회의하고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부서 간 협조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앞당길 수 있는 조례가 우리 충남도에서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겠다는 단위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충남 지역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적 배려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남도의 각급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에는 108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는 총 2,13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급 위원회 구성과 운영 원칙에 있어서 첫째,
충남도의 각급 위원회는 남녀 구성 비율 규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행규칙 규칙이나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많지 않습니다. 108개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494명과 위촉직 1639명으로 총 2133명입니다만 이 중 당연직 여성위원은 13명으로 2.6%에 불과하고 위촉직 여성위원은 470명으로 28.6%에 그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심지어 조정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참여율이 10% 이하인 위원회도 7개가 됩니다. 권고 비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위원회는 불과 53개로 전체 위원회의 49.1%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우리의 경제 수준이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하나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은 남녀가 동등하게 기회를 향유하고 참여함으로써 동등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당연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위촉직의 경우에는 목적의식적으로 여성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운영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015년 1년 동안의 각급 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108개 운영회 중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18.5%인 20개나 됩니다. 게다가 서면으로 대신한 위원회는 12개 위원회로 11.1%인데 이 중에는 12번의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대신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의 정리와 운영 규칙에 대한 일부 수정 보완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한 법규와 강령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에는 의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 및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에 따라 의원 본인의 직업과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제2장 4조에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감사 및 조사 등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에서는 의원이 각종 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들을 연동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시에 금지 조항이 되어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아닌 상태로 선임된 의원이 해당 상임위 소관의 위원회 활동을 이해관계자라고 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된 논리입니다. 문제는 각급 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의원이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위원회 둘째치고 그동안 여성정책과 각종 양성평등 사업과 조례 등에 관련해서 최소 1년 이상을 집행부에 함께 논의했던 의원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 균형 잡힌 행정 추진을 위해 도의회 의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